그래서 이제 전쟁이 났다고 일단 휴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한 80리, 90리 되는 길을 걸어서 가는데, 가자마자 좀 피나 가야 된다고, 지금 쳐들어오니까 안 피하면 죽는다. 그날 막 비가 오는데 어디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부자리를 입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청주에서 보은으로 해서 이제 남아하는 겁니다. 근데 보은에 그 회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양조장하는 분이 저희 집안 어른이어갖고, 그 어른들은 좋았죠. 가서 야, 술 먹는다. 근데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어른들은 술 마시면서, 야, 너들 애들이 먼저 다리 건너가 강을 건너가면 거기 이 뱃사고 집에 있어, 거기서 기다려라. 바로 곧 갈게. 그때 앞에 선발대로 떠난 게 제 밑에 조카, 초등학교 5학년 딸의 조카 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나, 또 2학년짜리 조카, 또 4학년짜리, 그때 4학년 있었습니다. 4학년짜리 누이, 그 5학년, 중학교 5학년짜리 사돈. 이제 그 뱃사공이 불러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비행기가 와서 빙 돌면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요. 근데 갑자기 공기 쪽에서 불이 팍팍 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일제 때 방공 훈련을 했습니다. 적기가 오면은 엎드려서 눈하고 코하고 이걸 꼭 막고 있으면 괜찮다고. 그게 불이 팍팍해서 딱 하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뭐가 팍팍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로 뛰어들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배에 이미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이미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헤엄쳐 건너다 보니까 누이가 다 건너와서 뻗어 있어요. 보니까 등에서 막 피가 줄줄 흐르고, 이렇게 보니까 누이는 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축을 해갖고 이제 뱃사공 집에 가놓고, 어떻게 처치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이불이 있는데 이불을 뜯어갖고 솜을 갖고 옆구리를 맞고 엉덩이를 맞고, 근데 여기 죽어갖고 저기 죽은 사람 둘이 있고, 그때 그 공포는 이루만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난 여기 주간 옆에 길 묻어서 강가에 가고 나도 모르게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애국가는 그래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애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게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한참 몇 시간을 애국가를 부르는데 군인들이 내려와요. 이제 마지막 후퇴하는 맨 마지막 팀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학생 왜 울면서 노래를 부르나? 여기 벌써 이쪽에 2명이 죽었고 여기 지금 하나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군의관이 있어가지고 잠깐 있더라. 거기 들어가서 군의관이 찢어진 옷을 다 잘라내고 핀셋으로 파표를 뽑아내고 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결국 또 엉덩이도 딱 처치하고 결국 일어나요. 이분들 가면 난 어떡한 거야. 그래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어른들 오면 그때 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은
전부 같이 후퇴하는 게 있는 거라. 난 그때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또 애국가를 부르고 또 부르고 이렇게 할 때 한 새벽 4시, 5시가 되었는데 저 상류 쪽에서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려요. 깨 뛰쳐나갔죠. 그랬더니 아, 네가 여기서 너는 안 죽었지? 네,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배 타고 있는데 다 죽었다고 이미 연락이 간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저는 굉장히 참 살았다는 거에 대한 그 자책감이랄까, 누구는 죽었는데 왜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나? 그때부터 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아침에 세수할 때도 세수하고 울고, 이 증상이 한 30살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애국심이 투철해서 애국가를 부르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왜 핸드폰 내까지 애국가를 집어넣느냐? 그게 남들 듣고서 복받으라고 하는 거라.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려있다는 것은 부모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끙대고, 왜냐면 이 처음에 배 타러 갈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조카 딸이 어머 울면서 안 가려고 막 때릴 거예요. 난 못 간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너 조금 이따 죽을 건데 울지 마. 왜 죽으려니 우냐. 그 후에 얘가 그리고 난 1시간도 안 돼서 죽었을 때 나 때문에 걔가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애국가를 부르면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도 망합니다. 근데 내가 이 60몇 년 동안, 그러니까 1950년이 6.25가 나고 지금 2013년이니까 횟수를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내가 소리를 못 내니까 듣는 거를 대신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최하 2만 번 이상 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행사에서 애국가 부르는데도 사실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난 애국가를 불러야 된다. 그럼 다른 팀에서는 전부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시간 관계상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가 생각한 거. 애국가 1절 부르면 45초야. 45초가 바꿔갖고 생략한 데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그 후에 다른 노래를 거의 부르지 못했습니다. 애국가 빼놓고 부르는 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애국가가 지금 이런 곡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애국가 곡 기억나시죠?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좋아서 우리나라 만세. 근데 그건 진짜 초량해. 그러니까 애국가를 부르면 매일, 근데 이 인증설 이런 곡이 매일 울면서 울었다고 노예인데 울었다는 것이 빠져있더라고.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 요즘 미국 갔다 온 그 비서 윤창중이하고 이남기 나하고 전부 잘 아는 애들입니다. 하나는
신문사에서 쭉 성공했고 하나는 방송에 성공한 친구들입니다. 근데 요즘 얘들이 문제가 아니라 꼭 보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이제 뭐 본인이 사과해야 된다다가 뭐 저기 올라가다 나중에 대통령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걔네 호진 씨한테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 다음에 정성이 없다 소리가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이 사과하니까 이건 쇼하는 거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라 안에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을 유지하는 가정입니다. 그 이번에 이 6.25 얘기한다고 해서 호진씨 아니 가정이다를 하는데 왜 6.25가 나오냐고. 행복한 가정이 없으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 오늘 날짜를 오늘 만들면서 이 갑자기 계속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기쁨 축제를 하다가 날짜를 옮길 때 이건 프린스 절반도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간 바꾸려면 빨리 바꾸자. 근데 바꾸고 나니까 오늘 또 무슨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그 떡을 맞춰갖고 갖다 놨는데 제 딸이 해온 겁니다. 근데 오늘이 제 손자 녀석 생일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걔 생일이라고 난 생일이고도 깜빡 잊었는데 딸이 여기 또 맞춰 보내겠다고. 난 계속 인연이 애비한테 효성을 보이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 새끼 축하해달라고. 이 기쁜 상황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 삶의 가치가 1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또 기뻐하면 꼭 기뻐할 일이 생겨납니다. 내가 애가를 부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자신감 있게 뛰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기쁜 사회에서는 매달 12월 이제 새 1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소망 10가지 쓰더라. 그래서 쓰게 하고 그걸 받아갖고 난 매일 읽어줘요.